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네,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인데요. 참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서도 또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또 사람에게 희망을 걸게 되는 게 인생 같아요. 네,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잘 보내고 다시 왔습니다. 오늘 1월 26일 월요일 음악제약 첫 곡은 G.O.D의 다시로 시작합니다. 사랑한단 말을 드디어 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서 네, 음악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억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론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음악제약에서 선보여드리는 코너죠. 아름다운 얼굴답게 매주 우리에게 좋은 음악 그리고 이야기 선보여 주실 분이에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얼굴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주시니까 네. 이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짐으로 갖고 계셨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가 좋으세요. 머리를 자르셨네요? 네, 머리 짧게 잘랐습니다. 되게 짧게 자르셨네요? 네. 무슨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머리를 제가 좀 평소에 살면서 그래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네. 길게 기른 거였어요. 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 원래 모습. 굉장히 짧게 잘랐죠. 근데 짧게 네. 자르니까 네. 이제 정말 기자 같아요. 네. 이제 청와대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근데 크리스토퍼 왈츠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몰랐는데 장고라는 영화에 크리스토퍼 왈츠 나왔죠. 장고, 분노의 추격지. 타란티노 감독 영화인데. 아, 장고. 예. 거기에서 독일인 의사, 치과 의사 예. 역할로 나왔죠.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네. 얘기 듣고 저도 생각나서 한마디 보태봅니다. 그러면 이 빅 아이즈라는 영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정말 연기 잘하면 멋있어요. 사실 극장 가서 아무런 그 사전 조사 없이 네. 그냥 극장 가서 뭐 볼까 하다가 시간 돼서 아무거나 보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주로 네. 그냥 이 영화는 봐야겠다. 네. 이렇게 노리고 있던 영화 말고 네. 다른 영화는 별점에 의존해서 봐요. 별점이요? 예. 그러니까 별점도 모르고 네. 그냥 가서 제일 빨리 하는 영화 이런 거 볼 때 실패하면 그거만큼 참 기분이 우울할 데가 없어요. 종종 그런 식으로 영화 보러 가시나 보네요. 아니요, 영화 보고 싶다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그냥 네. 이제 제가 좀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정신없이 보냈고 네.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고 네. 그러네요. 그러는 와중에도 네. 자원봉사도 가끔 하시고. 네, 네. 요사이는 저희 데이터 네. 홈페이지 관리 체계를 다시 지금 손보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정비 작업이라고 해야겠죠. 네네.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캠페인은 지금은 못 하고 있죠. 근데 네. 조만간 다시 재개할 거고 또 해야죠. 네. 네. 자원봉사 자주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면 전화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네. 전화 걸어가지고 네. 조원님들한테 우리 월 사용료 네. 납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렇죠. 내용인데. 굉장히 뻘쭘해요. 그럼요. 뻘쭘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요. 예. 사실 출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죠. 예, 그렇게 요청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네. 저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네. 성과도 분명히 있고 네. 좀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네. 예, 많은 조합원들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우리 상근 조합원들하고 접촉을 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네. 이렇게 멀찍이서 묵묵히 네.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건데 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조합의 조합원님들이 대체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네. 대체로 어느 지점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네.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도모를 할 때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네. 그런 좀 뭐랄까요. 전략적인 어떤 네. 전략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네. 뭐 제대로 보고 우리 스스로의 실체를 제대로 좀 파악하고 네. 그렇게 그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의미가 같아요. 있는 그 시간이네요. 출자금 그렇죠. 동료뿐만 아니라 네. 어떤 우리 조합원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그렇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네, 정말 모든 직원들이 예.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캠페인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아유, 별 말씀을요. 아름다운 김효진 PD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음악들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부터 네. 임대훈 감독님께서 협동조합에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러셨는데 담배 얘기 담배 이야기. 그리고 술 얘기 담배와 술. 그리고 마약 이야기. 마약까지요? 예. 이 월요일 아침부터인데. 네. 네. 좀 버거우신가요? 네, 무리가 좀 되지만. 예. 또 김효진 PD님이 어떤 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실지 궁금하긴 해요. 담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클라우드9이라는 담배 지금도 나오나요? 클라우드9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네. 모르셨구나. 전 담배를 펴본 적이 없고. 그러세요? 네, 클라우드9이라고 카페는 홍대 앞에 있어요. 예. 전 그래서 오늘 카페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클라우드9이라는 담배가 있군요. 그렇죠. 클라우드9이 우리나라 담배인데 조금 가늘고 네. 좀 길고 네. 좀 꽤 독해요. 네. 그러니까 좀 한 성깔 하는 담배예요. 한 성깔. 네. 담배도 성깔이 담배가 있군요. 좀 성깔이 있는 담배들이 있잖아요. 드라이하면서 턱 쏘는 맛이 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담배 좋아하는데. 네. 담배 많이 피시죠? 그렇죠. 네. 저는 애연가죠. 네. 얼마나 끊을 피시나요? 생각 안 해요. 한 갑 정도 피는데 한 갑. 하루에. 네. 예, 아직은 끊을 생각 안 해요. 네. 그 클라우드9이라는 담배가 나왔을 때 그 이름을 갖고 네. 이런저런 얘기가 말이 많았어요. 클라우드9. 클라우드9이 무슨 뜻이냐면은 네. 특히 할렘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마약 네. 내지는 뭐 마약 얘기를 여기서 제가 한다는 마약 얘기가 요건 아니고 네. 아니면 약에 취한 상태, 네. 몽롱한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뿅간 상태. 네, 어떤 그 슬랭, 그렇죠. 그런 언어, 흑인들의 그렇죠. 언어. 그런 은어래요. 은어군요. 네. 예, 그거를 우리나라 담배 이름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붙인 건데. 담배 이름을 그런, 은어나 슬랭 이런 단어 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죠.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얘기니까. 네. 그냥 쓱 넘어간 것 같아요. 클라우드9이 근데 맛은 좋아요. 클라우드9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전 좀 좋은데. 그쵸. 네.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내용이 그런 줄 몰랐네요. 예. 그 맛도 괜찮고 아무튼 톡 쏘는 한 성깔 하는 한 칼 있는 담배인데 네. 이 클라우드9 피워 보신 분들 중에서 덜어는 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피워 보셨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그렇죠. 어떤 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담배를 원래 에세 폈다고 하죠. 에세. 에세요. 네, 에세를 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클라우드9을 피우는 장면이 네. 이렇게 사진 등등으로 보도도 되고 네. 알려지고 네. 뭐 이렇게 회자되고 그랬어요. 워낙 애연과 또 골초였으니까. 제가 네. 담배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폈고 앞으로도 네. 필 생각이 없었지만 네. 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네. 그 노 대통령 사진, 담배 물고 있는 사진 볼 때. 그렇죠. 특히 그 봉하마을 가서 그 슈퍼에서 담배 물고 있는 사진. 슈퍼 테이블에서 파란 쪽 이렇게 네. 괴고. 네, 제가 거기 가서 네. 거기 앉았을 때 다른 분들 담배도 한 번씩 펴보고 그러는데 저는 못 피지 않는 담배를 못 피니까. 근데 네. 그때는 정말 피고 싶더라고요. 왠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한번 태우시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저 좀 가야겠. 그러면 이따가 놀이터 한번 데려가 주세요. 네. 아무튼.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이 피우셨을 거예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담배 좋아하는 친구 한 명도. 네. 그래서 한번 사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거 뒤에. 네. 그런 느낌이 남아있어서 그랬나 봐요.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에세에서 클라우드9으로 담배를 바꾼 일화가. 네. 그 이유가. 네. 얼마 전에. 네.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예. 지금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 교수죠. 네. 유홍준 교수가 최근에
고별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겨레에 실었어요. 네. 고별연. 그러니까 담배하고 고별하는 마지막 흡연의 정취를. 멋진다. 작년 말에 담배를 끊으셨대요. 네. 이 애연가로 유명했고 담배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각별해가지고 그 관련된 뭐 수필이나 네. 이런 것도 조금씩 쓰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담배를 조금 역사적으로 네. 철학적으로 즐겨온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유홍준 전 청장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네.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대요. 네. 보통 노 대통령은 저녁 다 먹으면은 이 식구땡이라고 하죠. 식구땡. 식구땡. 네. 네. 밥 먹고 나서 꼭 항상 피세요, 담배. 왜 그렇죠? 뭐 그때 하면 좀 좋아요. 아, 그래요? 어딘지 모르게 네. 그 느낌이 이게 설명은 못 해요. 네. 아무튼 그 네. 만족감이 충족감이 있어요. 예, 식구땡을 2대씩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녁 자리에서 네. 유홍준 교수가 마침 피우기 시작한 클라우드 9을 보고 이거 어느 나라 담배요?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더래요. 네. 그래서 국산입니다. 네. 클라우드 9이란 담배고 네. 뭐 이러이러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펴보더니 좋다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바꾼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유홍준 교수가 이 일을 더 각별하게 기억하는 게 어느 날 대통령 기록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인가 기록실에선가 아무튼 전화가 왔대요. 네. 자기한테 대통령께서 청장님 만난 뒤로 저녁 식사한 뒤로 담배를 갑자기 바꾸셨다. 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죠. 궁금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홍준 교수가 그때 나랑 저녁 먹으면서 내가 추천하는 클라우드 9 한 대 태워보시더니 네. 마음에 드셔가지고 완전히 바꾸셨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 등등을 이 고별연이라는 네. 이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피운 뒤에 네. 느낀 감정을 쫙 적은 칼럼에서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네. 모르셨죠? 이거 고별연이란 많이 없어졌을 칼럼.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고별연. 네, 고별연. 굉장히 재밌어요. 한 번들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유홍준 교수면 책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집에 책이 많은데. 유홍준 교수의 책 한 토막 읽는 느낌이에요. 칼럼이. 저 바로 읽고 싶어요. 네. 방송 담배에 관한 고사도 막 등장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유홍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내가 담배를 끊은 이유는 네. 담배값이 올라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져서도 아니다. 세상이 담배 피우는 사람을 미개인 보듯 하고 공공의 유해 사범으로 모는 것이 기분 나쁘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길에서도 담배 피울 곳이 없어 쓰레기통 옆이나 독가스실 같은 흡연실에서 피우고 있자니 서럽고 처량하고 치사해서 끄는 것이다. 예. 서럽고 처량하고 치사해서 끄는 것이군요. 예, 제가 근자에 들은 금연의 변 중에서 가장 솔직하고 멋있습니다. 치사해서 끊었다. 더럽고 치사해서 끊는다. 더럽고 치사해서 끊었다. 유홍준 교수가. 담배값이 한 2,000원, 2,500원 올랐잖아요. 네. 한 돈 2,000원 아까워서 끊은 게 아니고 거기에 딸려오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들 때문에 승질나서 끊으신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쓰셨네요. 제가 담배 얘기 꺼낸 이유도 사실 이 얘기하고 맥이 닿는데 우리나라가 담배값을 올리고 또 금연을 권장하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섬세하지 못하고 얼마나 천박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담배 안 태우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잘 모르죠. 그렇죠. 수많은 애연가들은 제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금을 올립니다. 한 2,000원씩 올려요. 그러면 흡연가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담배 세금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거를 기꺼이 내고 담배를 피운단 말입니다. 국가의 세수에도 기여를 하면서 담배를 태워요. 자, 그럼 담배 피우는 게 잘하는 일은 아니니까 권장할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의 조치 정도를 할 것이라면은 적어도 흡연자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수반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운 일본 제가 가서 굉장히 크게 놀란 것은 보도에서 일반 보도에서 몇 분 걸으면은 한 칸 정도씩 흡연실이 나와요. 그래요?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다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렇다고 하죠. 네. 우리가 많이 욕하고 네. 좀 이상하다고 보는 나라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선진국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데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가 네.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담배 흡연에 관해서 이런 뭐 배려를 디테일한 배려를 할 정도라면은 우리 사회 다른 측면에서 이 사회 곳곳의 다른 측면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의 척박한 금연 정책 또 담배세 인상의 그 보관에 흡연자들에 대한 디테일한 배려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디테일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담배 흡연이라는 건 제도잖아요. 네. 국가가 관리하면서 생산을 권하죠. 피워주길 바라죠.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이토록 무방비하게 네. 담배를 피우는 또 담배 피우지만 더럽지 않은 결코 예. 선량한 대다수의 건강한 시민들을 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담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투덜대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거 하나를 봐도 뭐랄까요. 조금 아직은 세련되지 못한 네. 사회상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애연가 김효진 그렇죠. PD 네. 많이 투덜대시고 있는데요. 네. 이따가 방송 끝나고 예. 놀이터 한번 가셔서 네, 저도 갔다 와야죠. 저도 좀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네. 바로 배우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그렇죠. 네. 이게 꼭 그냥 깊이 삼키는 게 중요한데 좀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시고요. 네. 오늘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담배를 부르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네.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담배를 부르는 노래. 담배 피우고 싶게 만드는 노래. 네.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 전 대통령 사진. 네. 보시면서 그 사진을 볼 때면은 네. 한 대쯤 피워보고 싶기도 하다 이런 생각 그렇죠. 하신다고. 네, 저는 해요. 예,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선곡을 해볼까 했는데 네.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는 중에 문득 이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어떤 가사죠? 내뿜은 담배 서른 즈음에 나오는 가사죠. 많이 들어봤는데.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이 멜로디가 어떻게 되죠?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멜로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죄송하고요. 네. 이게 세월이 도망쳐 가는 거를 네. 담배 연기, 네. 흩어지는 담배 연기에 비유한 거는 정말 기똥찬 것 같아요. 오늘 또 비도 불슬불슬 오는데 창밖에 네. 이 노래 들으면 또 너무 감성이 센치해질까봐 네. 걱정이네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노래 들으시면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시죠.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네. 그래서 담배를 부르는 노래로 네. 선곡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오늘 첫 곡으로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듣고 왔습니다. 화알장님이 23년 피고 금연 일주일째인데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들 하세요. 백마고진님은 네. 담배 한 대 물고 출첵. 그래요. 정말. 네, 그리고 함께 살자님, 약사님 담배 배우지 마세요. 끊기 힘들어요. 한번 피우면 끊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끊기 힘든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금연 시도를 자체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네. 뭐 모르겠는데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그 힘든 걸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한 방에. 네, 그것도 한 방에 가르쳐 주시려고. 네. 돼지만세님, 역시 국민TV는 애국하는 방송, 국민TV 나빠요. 네, 담배. 펠라스님, 약사님, 음악제약에선 내내 하지 마세요. 문고리 뉴스 음성 지원되는 것 같잖아요. 내내 안 하고 어떻게 방송을 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김영민 국장님을 탓하셔야 돼요. 제가 내내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나르디스님 담배 사진 올려주셨고요. 클라우드9 젊은 유월님 식전 불연초는 대대손손 고자속출이요. 식후 연초는 불로 방생초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고 담배 피면 좋다는 거죠. 피는 게 그만큼 좋다. 그쵸. 네, 이런 말이군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음악 어떤 음악 이야기인가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예고한 대로
또 다른 몹쓸 네. 술에 관한. 또 다른 몹쓸 술. 네. 술. 또 다른 몹쓸 술. 네. 술은 좋아하시잖아요, 감독님. 네, 담배는 안 피지만 술은 마십니다. 네. 술 어쩔 때 드세요, 보통? 뭐 기분 좋을 때 먹죠, 사실. 뭐 저야 뭐 기분 좋아도 먹고, 네. 안 좋아도 먹고, 네.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도 먹고. 네. 자주 드시죠? 늘 먹으니까 네. 나쁜 거는 진짜 다 하네요. 정말 다 하네요. 근데 네. 술집도 뭐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금연이잖아요.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이에요. 정말요? 이제 이게 술집에서 네. 담배 한 대 못 태우게 하는 거는 네. 이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요? 오늘 네. 어떤 하소연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담배 안 피는 입장에선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깨끗한 공기 속에서 혼자 태우고 싶을 때는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군요. 좋아요. 깨끗한 공기 속에서 혼자 태우고 싶을 때. 네, 그렇죠. 깨끗한 금연이니까. 눈밭을 혼자 걷고 싶을 때. 금연이니까 술집이나 식당들이 네. 쾌적하잖아요. 네. 옛날보다. 네. 거기서 혼자 딱. 근데 저는 이제 네. 담배를 안 피니까 네. 식당에서 담배 피는 건 전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연기가 나면 네. 정말로 모든 입맛이 다 사라져요. 하긴 저도 제가 그렇게 태우면서도 네. 남이 피는 냄새 옆에서 맡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긴 해요. 흡연자들. 그러면서 반성합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서 피우고 싶다고. 그렇죠. 엄청 피우고 싶죠. 네, 두 번째 술에 관한 이야기 네, 어떤 술에 이야기?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다 읽으시는 신문 있을 거예요. 네. 요즘은 온라인에서 기사 다 찾아서 읽으시겠지만은 예전엔 종이신문을 직접 넘기면서 읽으셨겠죠. 네. 신문을 좀 열심히 읽으신 분들 중에서는 주요 신문의 그 에세이 코너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코너도 네. 하나쯤은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쓰는데 네. 조금 소프트한 느낌으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에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에세이 코너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경향신문의 여적이라는 에세이를 좋아해요. 여적. 네. 여적의 뜻은 이 붓글씨를 다 쓰고 남은 다음에 붓에 조금 묻어서 남아있는 먹물을 뜻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런저런 얘기 좀 갈겨서 써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적이라는 칼럼을 저는 좋아하는데 특히 좋아했던 이유가 그 치열한 정치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신문이 해내고 네. 경향신문은 또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겠습니까? 네. 근데 그 지면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쉼표 같은 코너였죠. 여적. 경향신문의 여적이라는 칼럼. 그런데 요즘은 마치 국민 라디오에서 음악 제약. 그렇죠. 월요일에 김효진의 음악 에세이가 여적이네요. 네. 그런 걸로. 네. 정말 민망하네요. 네. 네, 감독님. 네. 아무튼 이 여적에 실린 글들이 제가 한참 학생 때 막 읽을 때는 굉장히 낭만적인 글들이 많았거든요. 네. 담배 얘기, 술 얘기, 야구, 스포츠 얘기, 살아가는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 네. 요즘은 좀 그런 느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여적의 주요 필진이셨던 제가 좋아하는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하셨던 어떤 분도 그런 현실을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꼽는 여적의 명 에세이, 명 칼럼 한 5, 6선이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술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몇 토막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관 논설위원. 김태관 논설위원이 2008년에 쓴 여적입니다. 네. 제목은 술 권하는 사회예요. 네. 인생이 쓰면 소주가 달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불경기 때는 소주 판매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세상살이의 시름을 술잔에 담아 마셨다는 얘기가 된다. 삶의 신산이 담긴 술은 쓰지만 술 한 모금이 주는 위안은 달다. 그 쓰린 위안은 저녁 어스름이면 솔깃한 한 잔의 유혹으로 다가온다. 술 못 마시는 이들에겐 핑계로 들겠지만 맨정신보다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너야 하는 세상도 있는 법이다. 술 마시는 이들 뒤에는 술 권하는 사회가 있다. 빙하 현진건의 표현을 빌리면 몹쓸 사회는 사람들을 취해 몹쓸게 만든다. 벌건 대낮에 자칭
주선 4인이 알몸으로 소를 타고 거리를 활보했던 수주 변형로의 기행 뒤에는 일제시대라는 암울한 배경이 있다. 명정 40년이라는 그의 실태를 소설가 박종환은 이렇게 변호한다. 됨됨이가 옷 같은 수주로 하여금 술을 안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이 우리 결의의 운명이었으며 난초 같은 자질이 그릇 시대를 만났으니 주정하는 난초가 되지 않고는 못 배겨내었던 때문이다. 하지만 빙어와 수주가 술 취해 건넜던 일제시대만이 몹쓸 사회는 아니다. 오늘도 술집은 이런저런 사연들로 북적인다. 각양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술잔에 삶의 시름을 담아 마시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세월이 변해도 세상살이는 팍팍하기만 하고 사회는 언제나 술을 강권한다. 골목에서 골목으로 저기 조그만 주막집 할머니 한 잔 더 주세요. 저녁 어스름은 가난한 시인의 보람인 것을. 막걸리를 늘 끼고 살았던 천상병 시인의 주막에서라는 시다. 시인이 아니어도 저녁 어스름은 하루의 보람이고 한 잔 술은 삶의 낙 중의 하나이다. 다만 즐기되 지나치게 빠지지 않으면 말이다. 삶이 고단하다 해도 고래처럼 마시는 경음은 곤란하다. 아, 정말 좋은데요? 네, 좋죠. 네. 어떤 대목이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요 중에서 특히, 술 못 마시는 이들에겐 핑계로 들리겠지만, 맨정신보다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너야 하는 세상도 있는 법이다. 네. 이게 아주 강렬합니다. 시인이 아니어도 저녁 어스름은 하루의 보람이고, 한 잔 술은 삶의 낙 중의 하나이다. 네. 오늘 아침부터 네. 담배, 술, 좀 또 술 먹고 싶은데. 오늘 낮에는 드시지 말고 저녁 때도 한잔 하시라고 제가 네. 좀 깔아드립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천상병 시인의 시 한 토막이 나오잖아요. 네. 천상병 시인하고는 저도 네. 굉장히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 네. 얄궂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인연, 일화, 간접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러세요? 예.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신문 산업이 막 화랑일 때, 네. 신문 보급소라고 하죠. 네. 신문 지국을 했었어요. 아유, 대단하신 집안이었네요. 지국 아들이었네요. 아니, 신문 배달해주는 그런 가게. 네. 네. 그런데 저기 도봉구에서 하셨었는데 제가 예전에 1회하고 끝난 오픈 더 레코드에서는 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저 도봉구 쪽에서 하셨는데 담당 구역의 끄트머리인 어느 집에 신문을 구독한 분이 네. 뭐 수개월도 아니고 1년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신문값을 안 내는 거예요. 네. 안 내서 그 지국에 일하던 어떤 직원께서 가가지고 신문값을 달라고 이제 그렇죠. 오늘 결단을 내야겠다. 결단 내야죠. 이러고 간 거죠. 네. 갔는데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나오더니 저기 신문값 내가 없으니까 내가 저기 세상 좋아지면 네. 돈도 좀 생길지도 모른다. 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세상이 좋아진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주고 네. 신문 좀 그냥 넣어달라 이러더래요. 아, 힘드신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직원한테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막걸리 한 통만 힘들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천상병 시인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성함으로 네. 구독 신청을 해놔가지고 네. 미처 몰랐던 거죠. 네. 천상병 시인이었고 정말 인연이네요. 네, 그 뒤로 며칠 있다가 네. 그 본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천 시인님 맞으니까 신문 좀 그냥 자매지까지 묶어서 넣어드리라고 이렇게 했었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끔 들춰서 읽곤 해요. 네. 이 에세이를. 네. 그때 생각도 나고 그렇죠. 자, 이 월요일이 직장인들이 의외로 술 많이 먹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월요일부터? 회식도 많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끝나고 술 드실 생각이잖아요. 뭐 내키면 먹는 거죠. 네네. 어디 가서든. 그래서 제가 한번 깔아드렸어요. 네. 예, 맛있게들 드시라고. 네.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네. 술을 부르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분의 목소리면 이분의 노래면 또 노랫말이면은 한 잔 생각이 나겠구나 싶어서 골랐습니다. 예, 장사익 선생의 찔레꽃. 지금 밖에 비도 오는데 참 큰일 났네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장사에게 찔레꽃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좋죠. 노래 나가는 도중에 창밖 바라보면서 계속 노래를 따라 불렀네요. 네. 저도요. 정말 이 스튜디오 안에 막걸리라도 있었으면 먹을 수만 있다면 먹고 싶은 그런 시간이네요. 너무 좋네.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솔리테어리티님 오늘 큰일들 나겠네요. 술에다 담배에다가. 함께 살자님 밖에 비도 오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밤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고요. 수빈 엄마님 그런 강직한 목소리로 김 PD님 이야기 정말 재밌게 해주시네요. 정말 좋아요. 가을의 전설님도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천 달봉이님 막걸리 한 사발 해야 될 것만 같은 음악. 정말 오늘 밤 퇴근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드량님 소개 말씀도 노래까지 눈물 나게 하시는 김효진님. 천상병 시인까지. 정말 감성이 너무 넘쳤어요, 지금. 저도 지금 이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그러면 담배, 술. 오늘의 세 번째는 마약 이야기. 마약입니다. 잖아요. 네, 세 번째 마약.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들국화 전인권 선생이. 마약 때문에 여러 차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도 일으키고, 무리도 빚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이 잘 나오질 못했어요. 그랬죠. 주로 공연만 좀 하고, 또 몸이 안 좋고 하니까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부침이 굉장히 컸는데, 몇 년쯤 전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약을 해서 말썽을 일으켰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향해서 시청자들에게 제가 정말 나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이러면서 몇 번씩 거듭해서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에 나오기 위한 조건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약을 권할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요. 우리나라는 그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할 일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때로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간혹 가다가 그 예술인들, 대중문화인들에게 조금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아주 마음대로 찢고 까불 수도 있는 대상이 그들이기도 하죠. 이제 예술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공무원들보다 더 엄격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죠. 거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엄격한 것 같아요. 더 엄격한 것 같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보다 그런 경우도 있죠. 아주 많은 사례를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박한 행동을 하고 정말 심대한 그런 사회적 해악을 그런 발생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겠지만은 예술이나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오래된 양식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권이라는 사람이 그간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가 불러온 그 수많은 좋은 음악들하고 같이 한 덩어리로 그 하나의 그 자체로 상징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지고 그런 전인권이라는 사람의 느낌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 조아리고 막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하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제도권 방송이 혹은 일부 시청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술가들이나 연예인들, 가수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이용하기도 쉽고 효과도 커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흠모하고 아직까지 아주 역사적으로 기려마지 않는 유명한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
태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절반 정도는 마약에 찌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요. 네. 그때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을 때 보니까 다 그렇죠. 경험이 그때 이제 또 시대가 시대이기도 했어요. 히피 문화 시대이기도 했고 그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그렇긴 했지만 뭐 그거는 음악 그 사람의 그 행동일 뿐이지 그 음악을 듣는다고 뭐 따라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거를 가려서 볼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관습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자 하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었죠. 네. 재즈 음악 한 곡씩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소개해보려는 뮤지션도 10대 때부터 술과 마약에 쪄들었던 사람이죠. 찰리 파커라는 찰리 파커. 색소포니스트죠. 네. 그러니까 재즈의 그쵸. 가장 1인자 전설이죠, 전설. 비밥의 어떤 아버지 같은 비밥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디지 길레스피와 그렇죠. 찰리 파커는 이 사람이 1920년대 태어나가지고 35살에 요절했죠.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과 마약, 특히 마약에 쪄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 딸의 죽음 소식을 접한 뒤에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마약을 너무 심하게 복용하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심장병으로 죽었죠. 35이었어요. 그게 1955년이고 이 사람이 이게 뭐 뻔하지 안 봐도 무대에 오를 때도 얼마나 많은 순간 마약에 취해 있었을까요? 그리고 녹음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파커는 그 기행 자체가 뉴스였고 어떤 느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무대에서 이 마약이나 뭐 아니면은 좀 진정제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공연을 망치고 그래가지고 보다 못한 그 공연 프로듀서들이나 어떤 뭐 이런 프로모션 하는 사람들이 내쳤죠. 그래서 설 자리를 잃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재즈 애호가들이 찰리 파커를 들을 때 그가 마약을 했던 전력이나 이런 거를 가려서 듣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마약을 막 강권해가지고 뭐 아주 막 안 좋은 파탄에 빠뜨렸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조금은 그거랑 좀 제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위대한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즈 역사에서 비밥이라는 장르를 완벽히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저 찰리 파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버드라는 별명 버드로 불렸죠. 그리고 영화 버드도 나왔고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조금 재즈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대다수의 한 10중 8구는 마약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스타일의 일부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이 시대에 흑인들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또 그때 영화들 보면은 또 어떤 시대상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 재즈 뮤지션들은 안 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주 옛날에 초기 시절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창작물 콘텐츠는 그냥 그 자체로 바라봐 주면 좋겠다. 어쩌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들, 뭐 무리, 사고 같은 것들도 거기에 녹아서 일부분이 된 거니까. 이게 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마어마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어떤 맥락인지 아실 거예요. 뭐 마약을 권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향유하고 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뭐 아주 그냥 담배부터 시작해서 나쁜 거는 오늘 다 하고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다 하고 가시네요. 근데 제가 나쁜 얘기를 단초로 해서 결말은 굉장히 멋지고 훈훈하게 다 해보려고 했는데 결말도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리 파커의 그 색소폰 연주곡을 한 곡 선곡을 해왔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마치 자기 인생을 돌아보듯 아니면 예견하듯 그런 제목이 붙은 곡입니다.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곡이에요. Everything Happens to Me.
이 노래 발라드예요. 네, 발라드예요. 정말 저도 연주를 많이 하는 곡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 곡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은 대충 그런 멜로디. 이게 그 메이저 장조곡인데도 중간에 네. 그 마이너가 들어가서 되게 네. 좀 묘한 느낌이에요. 밝기도 하고 그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발라드 곡인데요. 저는 이거 참 차분하고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도 있으면서 그 안에 네. 어떤 깊이도 있는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Everything Happens to Me. 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띄워드리면서 음악제약 이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김혜준 PD님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음악제약 임대웅이었고요. 음악제약은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